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들어갈 텐데,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과 급수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급수가 되는 것은 이제 부분분수하고 등비 수열인데,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등비 수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중요라고 하면 바로 A1과 공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모든 스토리는 전부 얘가 관찰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좀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n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결국 a1 곱하기 r의 n-이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가 그러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을 반복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 r을 곱하는 횟수가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제 배웠지? 했더니만 우리 기본 연습에 배웠던 기본적인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에서 이미 배웠던 거야.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곱해도 변하지 않는 수, 그렇죠? 아무리 곱해도 값이 안 변하게 하는 숫자는 바로 1이잖아. 그 1을 경계선으로 했을 때 만약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커요. 그럼 분모가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중에서 분모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y는 3분의 2의 n승이다. 이런 케이스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점점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1보다 작으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0으로 간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해서 만약 r이 1보다 크다면 이게 되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이럴 때는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r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2분의 3의 n승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값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만약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양수면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a1이 뭐라면? 양수라면 무한대, a1이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되겠죠. 또 하나가 만약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어떡해? 그러면 값이 진동을 하는데 진동폭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우리는 발산이라고 설명을 압축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절대값 r이 1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지. 그럼 r이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로 갈라지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r이 1이야.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저보다 1밖에 안 되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a1으로 수렴을 한다. 그리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a1 마이너스 a1 a1 마이너스 a1 진동이구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발산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수렴하는 게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이 값과 이 값이 바로 수렴을 하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멈춰라 라고 하면은 멈추는 건 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멈춤의 값은 어떠냐? 라고 하면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준다면 정리 첫 번째 등비 수열의 수렴 구간은 어떠냐? 등비 수열의 수렴 구간은 어떠냐? 다시 말하면 구간이란 건 범위값이라는 얘기지. 자,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R값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R이 얼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R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멈춘다. 근데 이때 당시에 멈추는 값도 기억을 해두자. AN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고. 멈춰달라는 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누구야? 바로 R이 1인 경우도 멈추더라라는 것은 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멈춤의 값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에는 북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을 합쳐서 사실은 한국이란 말이야. 하나의 국가잖아, 원래. 그 두 개가 통치체계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한하고 북한이 만나면 뭐라고 하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남한이나 북한이나 원하는 거는 통일이라는 말의 주제는 같다. 하지만 그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남한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도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흡수 통일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북한과 남한이 전부 다 뭐가 됐으면 좋겠어? 예, 민주주의로 합쳐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주의야. 그렇죠? 그러면 평화 통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은 통일인데 현재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북한의 통일이야. 일명 우리가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통일과 우리가 말할 때 통일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통일의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멈춰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멈출 거고 R이 1일 때도 멈출 거다.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멈춤의 값은 다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도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R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 야, 수렴하는 방법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꼭 이것만 수렴이야? 라고 하면 꼼수가 붙는다는 얘기야.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당연히 수렴하지만 하나가 더 붙어.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나는 R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현재 네가 아무리 유동쳐도 만약 이 A1 값이 0이면 어떨까? 그러면 0 곱하기 1을 0 곱하기 2분의 1 뭘 해도 어차피 0 때문에 모든 값은 곱해봤자 0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렴 조건은 또 하나 붙는 게 바로 A1이 0일 때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A1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변수가 존재한다면 즉 현재 변수가 존재합니까? Yes. 이렇게 된다면 이 A1의 값도 세심하게 살펴보자. 수능에서는 안 나와. 하지만 학교 내신에는 이런 꼼수들도 출제하더라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끝번장이 멈추면 돼. 멈춘다. 그 값이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다. 멈추기만 해줘.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같거나 작다. 하지만 그 값은 다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죠. 등비급수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수렴했어? 그러면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나와야 한다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다시 말하면 급수가 수렴하려면 an이 수렴한다가 아니고 an이 0으로 수렴하는 것만 인정할 거야. 그럼 앞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해보면 R이 1일 때는 A1으로 수렴하는 거지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하면은 공비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이 뭐냐? 이게 되는 거야.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이 뭐야?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1과 R은 1 쌓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나중에 헷갈리는 게 등비수열의 수렴 구간과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공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두 번째, 연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을 계산해 줘.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웠듯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1 곱하기 r의 n-1승을 계산해 주면 된다. 또 k네? 그럼 여기도 k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선 시그마를 계산해봐.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 r-1의 a1에 r의 n승 마이너스 1도 있고 아니면 1-r에 a1에 1-r의 n승도 있는데 지금 조건은 공비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가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r이 1보다 작잖아? 근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분모가 음수, 분자도 음수. 아,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문제를 풀자. 이게 되는 거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에 a1에 1-r의 n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리미트가 n에 반응을 하잖아? 근데 n을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모가 더 큰 걸 나 뭐 하겠다고? r의 무한대승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값이 어디로 간다? 바로 0으로 갈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지워지네? 그러면 이 급수의 연산은 마무리가 뭐가 된다? 바로 1-r분의 a1이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됐죠? 그럴 때 현재 이 문제를 풀 때도 식은 이렇게 되지만 의미를 생각해보면 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바로 처음 등장하는 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 등장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R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공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뭐 한다? 부분합을 낼 거거든요. 이란 뜻이 되는 거야. 부분합을 낼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원하는 건 A1이란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처음 등장하는 수, R은 뭐다?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할 때 연산법은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란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항을 펼치세요. A1,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항을 펼쳐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항을 펼쳐라. 그리고 현재 첫 번째는 이렇게 항을 펼쳐주시고 두 번째는 연산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1-r분의 A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1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하면 합을 나타낸 항들의 처음 등장하는 수다. 그리고 R이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 갈 때 얼마 곱했어? 라고 하는 이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을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냥 1-r분의 A1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신의 한수를 풀려면 선생님은 바로 이 내용을 강조해 줄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공비가 아니고 합을 나타내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 A1은 처음 등장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 하나만 보여준다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AN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1의 R의 n-를 가정을 했을 때 R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근데 문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번째 항의 합이 얼마야?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먼저 할 것은 이거 항을 펼치면 A2, 그 다음에 이 넣어주면 A4, A6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부분합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것도 갈 때 R제곱 곱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처음 등장하는 수는 A2 그리고 1 마이너스 여기 들어갈 때 쓰는 것이 바로 얼마? R제곱씩 가는구나.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여기는 R제곱을 써줘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처음 등장하는 수와 항과 항사의 비율. 등비수는 딱 그 두 가지. A1과 R이라는 말을 글씨로 외우지 마. 초항과 공비다 하지 마시고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처음 등장하는 수와 그 다음에 항과 항사의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연산법은 딱 1-R분의 A1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의 극한과 급수까지 설명을 다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